집안 망신이야. 이게 뭐냐고! 제사상 앞에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베트남 며느리인 린이 만든 음식들이 엉망이었거든요. 베트남식 향신료 냄새가 집 안가득했고 전통 제사상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김치전 색깔도 이상했고 나물에서는 생소한 향이 났어요. 린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화가 난 건 어쩔 수 없었거든요. 시댁 어른들이 오시는데 이런 음식을 어떻게 내놓겠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더 맛있게 하려고. 린의 떨리는 목소리가 제 가슴을 콕 찔렀어요. 하지만 당장은 제사가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저희 관계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모든 게 바뀌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살고 있는 60세 김진숙입니다. 저는 베트남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사실 말이 쉽지 살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서 아들 도훈이를 키웠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가고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아들 뒷바라지했어요. 그래서인지 며느리도 절약 정신이 투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도훈이가 베트남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외국인이라니, 문화도 다르고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하지만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반대할 수도 없었거든요. 결혼식 날, 린을 처음 봤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정말 곱게 생겼더라고요. 키도 작고 웃는 모습이 참 예뻤어요. 그런데 한국말이 서툴러서 인사도 어색했어요.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발음이 어색했어요. 마음으로는 예쁘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어요. 우리 집 며느리로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신혼 살림을 차릴 때도 그랬어요. 린이 이것저것 사자고 하는데 저는 자꾸 아껴 쓰라고 말했어요. 린아, 우리는 검소하게 살아야 해. 돈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야. 그럴 때마다 린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조금 어두워지는 걸 봤어요. 결혼 후 몇 달이 지나자 일상이 시작됐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 준비하고 아들 도훈이는 출근하고 린과 둘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웃들의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김 여사가 그랬어요. 김 여사는 우리 동네에서 소문내기로 유명한 분이거든요. 어느 날 아침 골목길에서 김 여사와 마주쳤어요. 다른 아줌마들도 몇 명 있었고요. 진숙 씨, 외국 며느리 데리고 산다며? 많이 힘들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른데 어떻게 소통해요? 음식도 다르게 해먹을 테고, 시댁 예절도 모를 거 아니에요? 한 명씩 한마디씩 하는데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자꾸 이런 소리를 하는 걸까요? 뭐가 힘들어요. 우리 린이가 얼마나 착한데. 입으로는 이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사실 며느리와 아직 어색한 게 맞거든요. 대화도 어색하고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도 조심해요. 외국인들은 우리랑 생각이 달라서. 김 여사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그냥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니까 린이 거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언제나 그렇듯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는 린.
정말 밝은 미소였어요. 그런데 방금 김 여사의 말들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저도 모르게 까칠한 대답이 나왔어요. 응, 그래. 짧게 대답하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린의 얼굴에 스치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못 본 척했어요. 사실 린은 정말 착했어요. 매일 집안일을 도와주고 제가 힘들어하면 먼저 알아채고 도와줬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까칠하게 대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저녁 린이 혼자 방에서 뭔가 적고 있는 걸 봤어요. 문틈으로 살짝 보니까 작은 노트에 한국어 단어들을 적고 있었어요. 김치, 한국 음식, 효도, 부모님께 잘하는 것, 시어머니, 남편의 어머니, 이런 식으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지 보였거든요. 그 옆에는 가계부도 있었어요. 수입과 지출이 꼼꼼히 적혀 있었고 절약한 금액에는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그 내용을 자세히 보지 못했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해 봤어요. 린이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제가 너무 차갑게 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웃들의 시선도 신경 쓰이고 뭔가 마음이 복잡했어요. 다음 날 아침에도 김 여사를 마주쳤어요. 진숙 씨, 며느리가 돈 많이 쓰지는 않죠? 외국인들은 씀씀이가 커서. 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기분이 나빴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정말 린이 돈을 많이 쓰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부터 린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어디 가는지, 뭘 사는지, 돈을 어떻게 쓰는지 말이에요. 며칠 후가 아버님 기일이었어요. 제사를 준비해야 하는 날이었거든요. 린에게도 미리 말해뒀어요. 린아, 이번 주말에 아버님 제사야. 음식 준비 좀 도와줘. 네, 어머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린이 대답은 했지만 표정이 조금 긴장된 것 같았어요. 아마 제사 음식을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 걱정되는 것 같았어요. 제사 당일 아침부터 린이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김치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 생선구이도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다른 일을 하면서도 자꾸 주방이 신경 쓰였어요. 괜찮게 하고 있나 싶어서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평소에 맡지 못한 향이었어요. 뭔 냄새지? 주방으로 달려가 보니 린이 김치전을 부치고 있었는데 팬에서 나는 냄새가 평소와 달랐어요. 린아, 뭘 넣은 거야? 어머니. 더 맛있게 하려고 향신료 조금 넣었어요. 베트남식 향신료를 넣어서 김치전을 부치고 있었던 거예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게 뭐야? 제사상에 이런 걸 어떻게 올려? 목소리가 커졌어요. 린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더 맛있게 하려고. 맛있게. 이게 무슨 맛이야? 제사상은 전통대로 해야 하는 거야. 사실 제 마음도 복잡했어요. 린의 정성은 알겠는데 시댁 어른들이 오시는데 이런 음식을 어떻게 내놓겠어요. 다른 음식들도 확인해 봤어요. 나물에도 베트남식 조미료가 들어가 있었고 생선구이에도 생소한 양념이 발라져 있었어요. 집안 망신이야. 이게 뭐냐고? 정말 화가 났어요. 시댁 큰아버님도 오시고 작은아버님도 오시는데 이런 음식을 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린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손도 떨리고 있었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아팠어요. 하지만 화가 난 건 어쩔 수 없었거든요.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해. 네. 죄송해요. 린이 눈물을 닦으면서 다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저도 옆에서 도와줬지만
분위기는 정말 어색했어요. 그때 아들 도훈이 일찍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엄마, 왜 이래? 무슨 일이야? 리니가 제사 음식에 이상한 양념을 넣어서 망쳐놨어. 도훈이 상황을 파악하고는 저를 달래려고 했어요. 엄마, 좀 이해해. 리니도 열심히 했잖아. 처음이라 그런 거야. 내가 뭘 알아? 제사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집 전통이 있다고. 그래도 그렇게 화낼 일은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제대로 안 가르쳐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도훈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중간에서 말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기도 어색하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결국 제사 음식은 제가 거의 다 다시 만들었어요. 린이 옆에서 조금씩 도와줬지만 분위기는 정말 무거웠어요. 시댁 어른들이 오셨을 때도 린이 인사를 했지만 뭔가 위축된 모습이었어요. 제사를 지내는 동안에도 계속 눈치를 보고 있었거든요. 제사가 끝나고 어른들이 가신 후 린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등이 많이 구부정해 보였어요. 리나, 앞으로는 제사 음식 만들 때 미리 물어봐. 네, 어머니. 죄송했어요. 그날 밤 린이 가방을 챙기는 모습을 봤어요. 어디 가는 건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어요. 아마 마음이 상해서 친구라도 만나러 가는 건가 싶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 린이 야간 아르바이트를 나간 거였어요. 편의점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전혀 몰랐어요. 그 사건 이후로 린과의 관계가 더 어색해졌어요. 대화도 줄어들었고 린이 뭔가 조심스러워하는 게 느껴졌어요. 며칠 후 김 여사를 마주쳤을 때 또 그런 말을 했어요. 진숙 씨, 며느리 때문에 제사 때 고생했다며? 역시 외국인은 우리 문화를 몰라서?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벌써 소문이 났더라고요.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별일 아니에요. 처음이라 그런 거죠.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어요. 정말 린과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집안 분위기가 계속 어색했어요. 린도 조심스러워하고 저도 뭔가 불편하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도훈이가 퇴근하고 나서 가족회의를 하자고 했어요. 엄마, 린이랑 좀 대화해봐. 요즘 너무 어색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제사 음식 망친 건 린이잖아. 그래도 그렇게 화낼 일은 아니었잖아. 처음이라 실수할 수 있는 거지. 도훈이가 린을 감싸는 모습을 보니까 괜히 더 기분이 나빴어요. 그때 린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린의 표정이 아주 진지했어요.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제 고향에 같이 가주세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어요. 베트남이라니. 저는 해외여행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거길 왜 가? 바쁜데. 사실 바쁠 게 없었어요. 그냥 어색해서 그런 말이 나왔어요.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 버머님도 만나보고 싶어 하세요. 린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뭔가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았거든요. 갑자기 무슨 여행이야? 돈도 많이 들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준비했어요. 그때 도훈이 옆에서 말했어요. 엄마, 그냥 한번 다녀와. 린이가 그렇게 말하는데. 나도 린이 고향이 궁금해. 너도 같이 가? 나는 회사 일 때문에 못 가. 엄마가 먼저 다녀와. 린이 가방에서 여권이 든 봉투를 꺼냈어요. 제 여권도 이미 만들어져 있었더라고요. 언제 이걸 만들었어? 지난주에 만들었어요. 콩 모시고 가고 싶었어요. 봉투 틈 사이로 돈다발이 살짝 보였어요.
항공료며 여행 경비며 꽤 많이 준비한 것 같았어요. 이 돈 어디서 났어? 제가 모은 거예요. 엄연히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는 린이 어떻게 그 돈을 모았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야간 아르바이트며 공장 일이며 정말 힘들게 모은 돈이더라고요.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니까 당황스럽네. 쩐쩐히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콕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린의 표정에서 뭔가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계속 생각해 봤어요. 린의 고향이 어떤 곳일까? 부모님은 어떤 분들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다음 날 아침 린이 또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엄연히 생각해 보셨어요? 글쎄, 언어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해? 제가 통역해 드릴게요. 같이 가요. 결국 저는 그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사실 린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었어요. 고향에서는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궁금했거든요. 알았어. 가자. 정말요. 감사해요, 엄연히. 린이 정말 기뻐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조금 풀렸어요. 여행 준비를 하면서 린이 정말 꼼꼼하게 챙기는 걸 봤어요. 제 약도 미리 챙겨두고 편한 옷도 준비해주고 현지에서 필요한 것들도 다 알아봐뒀더라고요. 리나, 이거 다 언제 준비했어? 조금씩 준비했어요. 언젠가는 콕 모시고 가고 싶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 보니 린이 정말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는 왜 그렇게 간절하게 저를 고향에 데려가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출발 전날 밤 린이 또 가방을 챙기고 나가는 걸 봤어요. 어디가? 잠깐 볼일 있어서요. 금방 올게요. 그때도 아르바이트 나가는 거였는데 저는 전혀 몰랐어요. 드디어 베트남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확 다른 공기가 느껴졌어요. 더웠고 습했고 냄새도 달랐어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린의 집으로 향했어요. 창밖 풍경을 보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오토바이가 엄청 많았고 건물들도 우리나라와 달랐거든요. 엄연히 곧 도착해요. 린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뭔가 걱정되는 표정이었어요. 택시가 점점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도로도 좁아지고 건물들도 낡아 보였어요. 여기야? 네. 여기가 제가 자란 곳이에요. 린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정말 깜짝 놀랐어요. 린의 본가는 판잣집이었거든요. 지붕은 함석으로 되어 있었고 벽은 나무 판자로 되어 있었어요. 집을 자세히 보니까 정말 낡았어요. 지붕에는 구멍이 뚫린 곳도 있었고 문도 삐걱거렸어요. 바닥은 시멘트였는데 여기저기 금이 가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 집이 궁전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리나, 할 말이 없었어요. 그동안 제가 린에게 얼마나 심하게 대했는지 생각이 났어요. 창피하죠? 너무 낡았어.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표정은 절대 티 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린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까 더 놀랐어요. 정말 좁았어요. 가족이 7명이라고 했는데 방이 2개밖에 없었고 부엌도 아주 작았어요. 화장실은 밖에 있었고요. 거실 벽에는 낡은 집 그림이 붙어 있었어요. 아마 린이 어릴 때 그린 것 같았어요. 큰 집, 예쁜 정원이 그려져 있었는데 새 집을 꿈꾸며 그린 것 같았어요. 이거 내가 그린 거야? 네. 어릴 때 그린 거예요. 언젠가는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찡했어요. 그때 린의 부모님이 나와서 인사를 했어요. 어머님은 정말 마르셨고 아버님도 수수한 모습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딸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역해주는 린의 말을 듣고 정말 미안했어요. 저는 린을 잘 돌봐준 것도 아닌데 이렇게 고마워하시니까요. 별 말씀을요. 린이가 저희를 잘 도와주고 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린에게 차갑게 대했거든요. 린의 부모님이 정말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그런데 사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어려운 게 느껴졌어요. 아버님은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일하신다고 했어요. 어머님은 시장에서 채소를 파신다고 하고요.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그런 생활이었어요. 린이가 한국에 가서 우리 걱정 안 하게 됐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부모님의 말을 듣는데 가슴이 아팠어요. 린이 얼마나 힘들게 자랐을지 생각이 났거든요. 집안을 둘러보는데 정말 간소했어요. 냉장고도 아주 작았고 TV도 오래된 거였어요. 가구라고 할 만한 것도 거의 없었고요. 린이가 어릴 때 여기서 공부했어요. 어머님이 작은 책상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책상도 낡았고 의자도 삐걱거렸어요. 이런 환경에서 공부해서 한국까지 오게 됐다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어는 언제부터 공부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요. 한국에 가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린의 어머님이 자랑스러워하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린이 쓰던 한국어 교재를 보여주셨는데 정말 낡아 빠져 있었어요. 그 책으로 혼자서 한국어를 공부했다니 정말 대단했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린의 어머님이 음식을 준비하셨어요. 정말 소박한 음식들이었어요. 하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게 느껴졌어요. 많이 드세요. 별거 없지만 어머님이 미안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더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밤 잠자리를 준비해 주셨는데 린과 저는 한 방을 쓰게 됐어요. 이불도 얇았고 바닥도 딱딱했어요. 어머니, 불편하시죠?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정말 불편했거든요. 하지만 린이 미안해할까봐 그렇게 말했어요. 밤에 잠이 안 와서 누워 있는데 옆에서 린이 작은 소리로 흐느끼는 걸 들었어요. 린아, 왜 울어? 죄송해요, 어머니. 이런 곳에 모시고 와서 뭔 소리야? 내 고향인데. 부끄러워요. 이렇게 가난한 집인데. 그때서야 린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신의 가난한 집안이 부끄러워서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린아, 가난이 부끄러운 게 아니야. 이런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까지 온 내가 대단한 거야. 그날 밤 린과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한국어를 배웠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는지 들어봤어요. 다음 날 아침 정말 일찍 일어났어요. 바닥이 딱딱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허리도 아프고 목도 뻐근했어요. 린의 어머님이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잘 주무셨어요? 네, 잘 잤어요. 거짓말이었어요. 한숨도 못 잤거든요. 아침 식사도 정말 소박했어요. 쌀밥에 김치 같은 절임 채소, 그리고 간단한 수프가 전부였어요. 우리나라 아침과는 많이 달랐어요. 입맛도 별로 없었어요. 향신료 맛이 강해서 먹기가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절대 티는 안 냈어요.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억지로 먹었어요. 린의 어머님이 정성껏 해주신 음식인데 남길 수는 없었거든요. 식사 후에
린이 동네를 구경시켜 주겠다고 했어요. 엄연히 제가 다녔던 학교도 보여드릴게요. 밖으로 나가니까 더 놀랐어요. 길도 좁았고 건물들도 대부분 낡아 있었어요. 오토바이가 정말 많았고 사람들도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린이 다녔던 초등학교를 봤는데 정말 작았어요. 운동장도 좁았고 건물도 우리나라 학교와는 많이 달랐어요. 여기서 6년 동안 다녔어요. 매일 걸어서 1시간씩 걸려서 다녔어요. 1시간씩 걸어서 학교를 다녔다니 정말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네 시장도 구경했어요. 린의 어머님이 일하시는 곳이었거든요. 정말 작은 좌판에서 채소를 파시고 계셨어요. 하루에 얼마나 버세요? 좋은 날에는 10달러 정도요. 안 좋은 날에는 5달러도 안 될 때가 있어요. 한국 돈으로 치면 하루에 10,000원 정도 버시는 거였어요. 정말 적은 돈이었어요. 그날 오후에는 린이 다녔던 고등학교도 봤어요. 거기서 한국어를 공부했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한국에 가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요. 힘들지 않았어? 힘들었지만 재밌었어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궁금했거든요. 그때 린의 친구들도 만났어요. 다들 린을 보고 반가워했어요. 린이가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친구들이 린을 부러워하는 게 느껴졌어요. 한국에 가서 살게 된 것을 정말 부러워하고 있었거든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린의 아버님과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린이가 어릴 때부터 똑똑했어요. 공부도 잘했고 착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왜 한국에 보내셨어요? 여기서는 미래가 없어요. 한국에 가면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버님의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아팠어요. 딸을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려고 멀리 보내신 거였어요. 그날 밤도 잠이 안 왔어요. 이불이 얇아서 추웠고 밖에서 들리는 소음도 신경 쓰였어요. 옆에서 린이 제 눈치를 보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넌 잠자.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모든 게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린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참을 수 있었어요.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린이 혼자 울고 있는 걸 봤어요. 린아, 왜 울어? 죄송해요, 어머니. 불편하시죠? 아니야. 괜찮다고 했잖아. 거짓말이에요. 얼굴에 다 써 있어요. 그때 처음으로 린의 마음이 조금 이해됐어요. 자신의 가난한 환경이 부끄럽고 저에게 미안해서 그런 거였어요. 린아, 내가 이런 환경에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게 정말 대단해.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이야. 나도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거든.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해. 그날 밤 린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어려웠던 시절 이야기도 하고 지금의 마음도 나눴어요. 베트남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동안 린의 성장 과정과 가족 상황을 직접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린의 부모님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했어요. 이제 좀 익숙해져서 음식도 맛있게 먹을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딸 잘 부탁드려요. 린의 아버님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정말 미안했어요. 저는 린에게 잘해준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감사해 하시니까요. 공항으로 가기 전에 린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린의 표정이 아주 진지했어요.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뭔데? 말해봐. 린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면서 집문서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야? 집 문서예요.
뿌묘님께 드리려고 사왔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새 집이라니. 뭔 소리야? 언제 집을 샀어? 한국에서 번톤으로 쌌어요. 지난달에 계약했어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언제 그런 큰 돈을 모았을까요? 빚은 없어? 돈을 어디서 구했어? 빚도 안 지고 제 힘으로 쌌어요. 남편 도움도 안 받았고요.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린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내가 언제 이런 큰 돈을. 약한 아르바이트도 하고 주말에는 공장 일도 했어요. 매일 새벽같이 일했어요. 그제서야 린이 밤마다 나가던 이유를 알았어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린의 가계부와 그동안의 행동들이 생각났어요. 절약하면서 돈을 모으고 있었던 거였어요. 제가 돈을 펑펑 쓴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왜 말 안 했어?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제가 찜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께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린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린을 몰랐는지 깨달았어요. 린아, 넌 짐이 아니야. 우리 가족이잖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이야.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너무 몰라줬구나. 린이 눈물을 글썽이며 새집 사진을 보여줬어요. 정말 예쁜 집이었어요. 린이 어릴 때 그린 그림 속 집과 비슷했어요.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실 거야. 네, 꿈만 같아요. 우리 가족 이제 빚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그때서야 벽에 붙어 있던 집 그림의 의미를 알았어요. 린이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집을 드디어 부모님께 선물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내가 이렇게 장하다니. 정말 대단해. 어머니 덕분이에요. 한국에서 잘 살 수 있게 해주셔서요. 뭔 소리야. 다 내 노력이지. 그 순간 제가 그동안 린에게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어요. 이렇게 훌륭한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린의 부모님이 새 집 문서를 보시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어머님은 아예 울음을 터뜨리셨고 아버님도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딸아, 정말 고생 많았구나.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그 장면을 보는데 저도 눈물이 났어요.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한국으로 돌아가는 공항에서였어요. 체크인을 하고 면세점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린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린아, 어디가? 잠깐만요. 금방 올게요. 30분 정도 지나서 린이 돌아왔는데 손에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뭐 샀어? 어머니께 드릴 거예요. 린이 명품백을 내밀었어요. 정말 비싸 보이는 가방이었어요. 제가 평생 가져본 적 없는 그런 고급 브랜드였거든요. 이게 뭐야? 내가 무슨 돈으로 이런 걸? 어머니께 감사드리고 싶었어요. 제 힘으로 마련했어요. 리나, 이런 비싼 걸 왜 사? 돈이 아깝잖아. 안 내요. 어머니께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제가 린에게 그렇게 차갑게 대했는데 린은 저를 위해 이런 걸 준비했다니. 가방값이 얼마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머니께서 좋아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제가 언제 린에게 잘해준 적이 있었나요? 오히려 까칠하게 굴었는데 말이에요. 린아,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너무 몰라줬구나. 어머니, 저야말로 죄송해요. 처음에 제사 음식도 망치고 그건 내가 정성으로 한 거잖아. 내가 너무 심하게 화냈어.
공항 대기실에서 둘이 안고 울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오해들이 한 번에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앞으로는 뭐든지 얘기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네,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딸처럼 지낼게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어요. 린의 어린 시절 이야기, 한국어 공부했던 이야기, 그리고 저를 만났을 때의 첫인상까지요. 처음에 어머니 뵀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내가 그렇게 무서웠어? 네, 표정이 차가우셨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미안했어요. 린이 그렇게 노력했는데 제가 몰라줬던 거예요. 앞으로는 편하게 지내자.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한국에 도착해서 도훈이가 마중 나왔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걸 느꼈나 봐요. 엄마, 왜 이렇게 밝으세요? 린이 덕분이야. 정말 좋은 며느리 만났구나. 도훈이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베트남에서 찍은 사진들을 같이 봤어요. 린의 부모님이 새 집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도 있었고, 저와 린이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엄마, 정말 좋은 여행이었나 봐요. 응, 정말 좋았어. 린이 고향도 보고, 부모님도 만나고, 그날 밤 린과 함께 명품 가방을 다시 봤어요. 정말 예뻤어요. 린아, 이거 정말 비쌌을 텐데. 괜찮아요. 어머니께서 좋아해 주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 순간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며느리를 둔 제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에 돌아온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린과 저 사이의 어색함도 사라졌고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김 여사를 만났어요. 진숙 씨. 베트남 다녀왔다며? 어땠어? 좋았어요.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래도 힘들었을 거 아니야. 며느리 고향이라고 해서 별거 있겠어? 그래도 며느리 고생 많겠네요.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김 여사,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 그래? 우리 린은 내 친딸보다 더 장한 내 딸이야. 다시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김 여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강하게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 그래? 그럼 잘 됐네. 김 여사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제 표정이 정말 진지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린에게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어머니, 괜찮으셨어요? 저 때문에 기분 나쁘셨을 텐데. 뭔 소리야? 당연한 거지. 내 딸인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 린이 정말 기뻐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그날 저녁에는 도훈이도 일찍 들어왔어요. 엄마, 요즘 정말 밝아지셨네요. 린이랑 사이가 좋아진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응,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야.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 린이 베트남 음식을 만들어줬어요. 이번에는 한국식으로 조금 변형해서 만들었거든요. 어머니, 입맛에 맞게 만들어 봤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예전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베트남 향신료도 이제는 괜찮았어요. 맛있다. 정말 맛있어. 정말요? 다행이에요. 린이 정말 기뻐했어요. 식사 후에 린과 함께 베트남에서 가져온 선물들을 정리했어요. 린의 부모님이 보내주신 베트남 전통차도 있었고 작은 기념품들도 있었어요. 어머니, 이건 베트남에서 유명한 차예요. 몸에 좋다고 해요. 고마워. 부모님께 안부 전해드려야겠다. 그때 린이 핸드폰을 꺼내서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화면 너머로 린의 부모님이 보였어요. 새 집에서 전화를 받으시는 것 같았어요. 잘 지내세요? 새 집은 어때요? 정말 좋아요. 딸 덕분에 꿈 같은 집에서 살고 있어요. 린의 어머님이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진숙 씨도 안녕하세요. 정말 감사해요. 별 말씀을요. 린이가 저희를 잘 도와주고 있어요. 그날 밤 린과 함께 한국어 공부를 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베트남어를 배우기로 했어요. 어머니도 베트남어 배우세요? 응, 내 부모님과 직접 이야기하고 싶어서. 정말요? 가르쳐 드릴게요. 린이 정말 신나했어요. 쉰짜오는 안녕하세요라는 뜻이에요. 쉰짜오. 네, 잘하셨어요. 이렇게 린이 제게 베트남어를 가르쳐 주고 저는 린에게 한국 전통 예절을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몇 주 후 린의 생일이었어요. 특별한 생일상을 준비해 줬어요. 린아, 생일 축하해. 어머니,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뭔 소리야. 내 딸 생일인데 당연하지. 린이 정말 감동해했어요. 눈물까지 글썽이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진짜 딸이 된 기분이에요. 너도 내게는 진짜 딸이야. 그날 밤 린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도 세웠어요. 어머니, 한국어 공부 더 열심히 했어. 한국 문화도 더 배우고 싶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나도 베트남어 열심히 배울게. 그리고 나중에 어머니를 베트남에 더 모시고 가고 싶어요. 부모님도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래, 또 가자. 이번에는 더 오래 있을게. 이제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당당해요. 우리 린이가 얼마나 훌륭한 며느리인지 모든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겉보기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마음을 봐야 한다는 걸 정말 뼈저리게 배웠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린과 함께 시장에 갔어요. 예전에는 따로따로 다녔는데 이제는 함께 다녀요. 어머니, 이거 어때요? 오늘 저녁에 이걸로 요리해 드릴게요. 좋아. 뭘 만들 건데? 베트남식 쌀국수인데 한국식으로 조금 바꿔서 만들어 볼게요. 그래, 기대된다. 시장 아주머니들도 이제는 저희를 보면 반갑게 인사해요. 진숙 씨, 며느리랑 사이 좋아 보여서 보기 좋아요. 네, 정말 좋은 딸 만났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집에 돌아와서 린이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이제는 한국 음식도 정말 잘해요. 베트남 음식에 한국식 맛을 더해서 정말 맛있게 만들어요. 어머니 맛보세요. 와, 정말 맛있다. 이제 요리 솜씨가 장난 아니네. 어머니께서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사실 제가 가르쳐 준 것보다 린이 스스로 노력한 게 더 많아요. 저녁에 도훈이가 들어왔을 때도 정말 놀라더라고요. 우와, 이게 뭐야? 냄새가 정말 좋다. 린이가 만든 거야. 정말 맛있어. 엄마, 요즘 정말 달라지셨네요. 린이 자랑만 하시잖아요. 당연하지.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자랑 안 하면 언제 하겠어. 린이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그 모습이 정말 예뻤어요. 식사 후에 세 명이 함께 TV를 봤어요. 예전에는 각자 방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거실에서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정말 따뜻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이제 매일매일이 행복해요. 린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집안 분위기도 밝아졌고요. 지난주에는 린의 한국 친구들도 집에 초대했어요. 다들 린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진숙 이모, 린이 정말 착해요. 저희도 린이처럼 시어머니께 잘하고 싶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우리 리니가 정말 착하긴 하지. 나도 복받은 사람이야. 친구들이 가고 난 후에 린이 말했어요. 어머니, 찐꽃들이 부러워해요.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짤해주신다고. 당연하지. 넌 정말 좋은 딸이니까. 이제 정말 확신해요. 린은 제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딸이에요. 겉모습이나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정말 깨달았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이에요. 이제는 정말 진심으로 린을 딸로 생각해요.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마음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편하게 저에게 다가와요. 고민도 털어놓고 기쁜 일도 같이 나누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시간을 갖고 진짜 마음을 봐주세요. 그럼 분명히 저처럼 좋은 가족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리니처럼 정성스럽고 착한 며느리들이 세상에는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더 따뜻하게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저녁 준비 됐어요. 린이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이제 가서 맛있는 저녁을 먹어야겠어요. 응, 금방 갈게. 오늘도 우리 가족의 행복한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요. 이런 좋은 딸을 만나게 해준 하늘에게 정말 감사해요. 우리 리나 사랑한다. 안녕하세요. 인생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요즘은 국제 결혼도 많이 하시는데 아무래도 언어에서 오는 갈등이 없을 수가 없죠. 성실하고 착한 며느리를 얻은 진숙 씨. 앞으로도 변치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도 잘 들으셨다면 댓글로 7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찾아오신 여러분 사랑합니다.